예, 저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 보존실에서는 총괄을 맡고 있었고, 구체적인 이제 분야는 조각실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 90년대 초에 미술대학 미술사 또 미술 이론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사실 보존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요. 해외 뉴스 같은 곳에서 이 컨서베이터에 대해서 들어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너무 어렵기도 했었고, 이론보다는 직접 작품을 다루고 하는 것에 매력을 느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이라는 물질을 복원하지만 결국은 작품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가치를 복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드러나는 가치이죠. 우리가 물질만을 중요시해서 과학이라든지 이것을 잘 분석을 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과학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면은 아마도 물질에 대한 중요함, 또 나아가서 심하게 얘기하면 물씬 숭배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 우리가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물질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내는 가치라고 믿고 있고요.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정확히 해내기 위해서는 그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작품을 같이 공유하면서 느끼는 마음이고요. 이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또 복원가는 작품은 외형으로 드러나는 그 미적 가치들을 어떻게 잘 다루고 또 유지시켜 나가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괄로 있으면서 사업들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의 그 의미 있는 작품들, 그러니까 미술품, 소장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작품들을 보존 서비스 해드리는 그러한 사업을 기획을 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로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의 표면 작업, 그러니까 파티네이션하고 코팅 작업하는 것을 기획을 해서 2008년에 그걸 작업을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998년에 딱 10년 전에 제가 리움, 지금 예전에 호암미술관 보존실에 근무를 할 때 당시 표면이 많이 지저분한 그 이순신 동상을 보고 저 표면 작업을 꼭 하고 싶다라고 막연히 꿈을 꿨었는데 10년 후에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으면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파티네이션이라든지 표면 작업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셔서 거의 그 작업을 한 달 동안 혼자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순신 동상이 가까이서 보면 정말 큽니다. 그래서 표면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제가 왼손잡이인데 왼손에 근초막염이라고 하죠. 그게 전체가 다 생기면서 한 넉 달 동안 팔을 전혀 못 쓰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중국전일 때 작품 하나가 와서 그 전시를 위해서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서 한 3-4조각 정도 부서져서 나온 겁니다. 원인은 운송보다도 작품 자체가 워낙 약한 작품이었죠. 물론 운송을 좀 더 조심하게 했어야 하는 편도 있었지만은요. 작가 쪽에서 무조건 배상을 하라라고 했는데 그걸 시쳇말로 감쪽같이 복원을 해서 전시도 하고 또 그렇게 큰 무리 없이 끝난 적도 있었고요.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을 때 어쨌든 공직에 있으면서 이 보존 복원에 대한 인식을 좀 많이 넓히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순신 동상 복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기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을 있구나, 보존 복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작업하면서 바깥쪽에 그 작업대, 그러니까 비계를 설치하면서 바깥쪽에 크게 진행 국립현대미술관 이렇게 붙여놓고 복원 작업 중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당시에는 이 공무원 내에서도 보존 복원이 어떤 것인지 거의 인식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보존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건물 외벽 청소? 뭐 이런 것과 같은 항목으로 하려고 하시기도 하고,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서 그걸 이제 가서 제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건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존과 비슷한 겁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이것을 알리는데 좀 애를 많이 썼습니다. 효과가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많이 알리고, 그리고 보존 복원하는 것은 소중한 것, 또 선진국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려고 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선 보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저는 일본하고 영국에서 이 분야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분야 공부를 하게 되면은 크게 세 분야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보존 실기, 직접 작품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과 그다음 화학, 왜냐하면 작품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물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손상되어 가고 하는 것들을 규명하는 학문으로서 이제 화학을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술사 혹은 그 관련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 분야를 보통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을 공부하게 되시거나 또 앞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 세 분야를 골고루 아마 배우 계시게 될 겁니다. 덕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작품이나 유물에 대한 애착,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저것은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지켜야만 하고, 또 내 손에 의해서, 복원가의 손에 의해서 충분히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상된 것이 다시 복원된다 하더라도 어쨌든지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역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책임감은 그 작품과 유물에 대한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쪽 분야에 공부를 하고 전공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넓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오래된 물건을 보존하고 또 고쳐 쓰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전후에 빨리 개발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마음이 오래된 것을 잘 고쳐 쓰는 것보다는 새 것을 또 좀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이러한 문화가 더 성숙되어 갈수록 오래전 것들, 예전 것들을 더 소중히 하고 또 과거의 것들을 중요시하는 마음이나 문화가 더 일반적이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없더라도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틀림없이 많은 좋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벌써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가 4년 정도 오래 되어 가는데요. 정말 좋아지고 있거든요. 국립현대미술관만 하더라도 이렇게 보존센터가 생기고요. 정말 세계적으로 몇 군데가 없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앞으로 더 이런 보존하고 복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나 어떤 장이 많이 마련될 것이니까요. 지금은 좀 어려움을 느끼시더라도 꾸준히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